오늘은 오전 11시 미션을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11시 30분쯤 첫 콜을 시작으로 일하던 중 이 상한건을 발견했다. 분명 2층 통으로 가정집인 것 같은데 어플에는 203호라고 써있다. 흔하지 않지만 그런 형태의 건물이 있긴 있으니 일단 배송 메시지에 적혀있는 비번을 누른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비품이 나온다. 주소 오기제다. 나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어플을 통해 고객과 연결을 하는데 전화는 받지만 내 말이 들리지 않나 보다. 내 폰이 이상한 걸까?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도 같은 상황이다. 미션 해야 되는데. 짜증. 채팅 상담으로 해당 내용 전달하니 갑자기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알림이 울리고 변경된 주소로 전달 가능하냐고 물었다. 거리는 대략 700m. 추가 배차가 아니고 그냥 전달? 다음 콜 가는 방향이다. 하지만 나는 수행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난 처음부터 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얼마 전 작은 실수가 있었다. 상담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너무 느렸고 난 다음 건을 위해 일단 완료해 놓을 테니 확인하시면 해당 건 취소해달라고 하고 완료를 했다. 상황은 복잡했지만 결국 고객은 상품 잘 받았음을 확인했고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 상황이며 오히려 배민만 배달료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상담사는 이미 완료 제재 대상이라며 소명하라고 한다. 나는 임의로 배쳐놓고 전화로 콜 빼달라고 하면 대부분 수행을 했다. 그들도 급하니까 전화 깨지 했겠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날 나는 마음 먹었다. 나한테 득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추가 배차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추배가 아닌 주소 변경을 해버린 그들과는 연락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게 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고객이 주소 잘못 적어서 나는 15분을 그 추운 날 길 위에서 낭비했다. 라이더가 실수하면 모든 책임을 라이더가 지는데 왜 고객이 실수하는데 라이더가 피해를 봐야 하나? 왜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는데 라이더가 피해를 봐야 하나? 고객 실수, 조리 대기, 크로스 그 어떤 상황도 라이더한테 보상은 없다. 이런 경우 추가 배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날씨는 영하 10도가 넘는다. 내 폰은 또 스스로 충전하기를 포기했고 폰을 번갈아 가며 녹이며 써야 했다. 흑석동의 한 아파트, 엘베가 고장이다. 다행히 낮은 층수라 빠르게 전달했는데 최근 뉴스에도 나왔던 고장 엘베 사건이 생각났다. 배달기사가 엘베 고장이니 조금만 내려와 달라고 했지만 고객은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고 배달기사는 그럼 가게로 다시 가져다 놓겠다고 말했다. 고객은 그게 배달원이 할 일이라며 영상이 끝난다. 물론 픽업한 물건 안전하게 집까지 가져다 주는 것이 배달 라이더의 의무이다. 하지만 엘베 고장 같은 상황에는 서로 양보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 본인 집까지 걸어서 한 번이라도 올라가 봤을까? 나는 그냥 운동 삼아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런 식으로 나오면 기분 나빠서 안 갈 것 같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 일단 난 내일이나 하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플이 자꾸 로그인 완료라고 로그아웃을 시킨다. 짜증. 배민은 왜 어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배민 쓰는 사람들은 다들 공감할 것이다. 콜 들어올 때 알람이 안 울리고 로그인이 풀리고 멀쩡했던 지도 바꾸고 기본적인 것이나 해결할 것이지 이상한 거 개발하면서 라이더 등골 빠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경규 아저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의 신념이 더 무섭다. 기본이 안 된 개발자들이 기본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상한 것만 개발하고 있다. 개념 박힌 플랫폼이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콜 수행 중 도착한 중국집. 여 사장님은 배민 고객센터 고객 등과 연신 통화 중이다. 배차가 원활하지 않나 보다. 계속 무슨 건 긴급 배차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신다. 배민이 뭐 그렇지 뭐. 그러던 중 취소할 때 라이더님께 피해 안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사장님은 나에게 10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 바쁘시면 취소하라고 했고 그 통화 내용은 내 픽업 건이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인드의 사장님이 계시다니. 사장님 마인드도 좋고 쉬지 않고 일했으니 음식 나올 때까지 쉬어갈 겸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 보통 똥콜은 거절하지만 어지간한 똥콜을 빼주는 상점들이 몇 군데 있다. 그 리스트에 포함시켜야겠다. 리스트의 식당들은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잘해주는 상점이 아니다. 그저 먼저 인사를 해주거나 내 인사를 잘 받아주고 조리가 늦었을 경우 사과할 줄 아는 그냥 기본적인 가게들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날은 어두워지고 넘어져 있는 바이크를 한 대 발견했다. 횡단보도인데 인사사고는 아닌 것 같고 혼자 슬립인 것 같다. 다친 곳은 없다고 하니 바이크 세우는 것만 도와주고 자리를 떴다. 자리를 뜨고 300m쯤 갔을까? 구급차 한 대가 내 뒤로 중앙선을 넘어간다. 바이크 한 대가 있고 이미 다른 구급차와 경찰차도 와 있었다. 여기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차피 음식 픽업하고 유턴해서 다시 와야 하니 이따가 봐야겠다. 사고 난 지는 좀 지나 보였는데 경찰차가 4대나 와 있었다. 바이크 사고에 경찰차 4대가 온 건 처음 보다 보니 단순 사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10시간 정도 일하고 지쳐갈 때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차 한 대가 주차를 이상하게 하더니 음식 봉투를 가지고 내린다. 차민, 차팡인가 보다 하고 내 할 일을 하는데 내려와서 보니 차가 BMW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면 BMW로 배달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한 게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던 하루였다. 모든 라이더들이 안라무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사건 제보나 문의는 이메일 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로또 1등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